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약과 베투키를 운영하고 있는 약사 엄마 장진아입니다. 오늘 우리 약사 선생님 모시고 추천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질문 주신 것들 토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부시니까 또 임신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다. 네네. 그리고 제가 난임 좀 아기가 힘들게 가져가지고 그때 먹었던 거를 좀 소개하면 되지 않을까. 첫째가 거의 한 결혼하고 4년 만에 생겨가지고 힘들게 아기를 가졌는데 그때 영양제를 좀 잘 챙겨 먹었던 게 활성형 엽산이에요. 다들 엽산은 기본적으로 드시잖아요. 근데 이 활성형 엽산이 뭐냐면 엽산이 대사가 돼서 활성형 엽산이 되면은 그게 이제 아기들 신경관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그런 식으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인들 중에 그 활성형 엽산으로 변할 때 그 효소가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좀 난임으로 이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활성형 엽산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그래도 요거를 계속 먹어주니까 또 그때 괜찮았던 것 같고 비타민 D는 이제 아기들 임신 준비에 꼭 필요하거든요. 부족하면은 난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 비타민 K2도 이제 유명한 게 K2가 뼛속으로 칼슘이 들어가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 비타민 D는 이제 칼슘이랑 같이 흡수되게 도와주는 건데 비타민 D3랑 K2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은 이제 좀 더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뼈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때는 막 꼬리뼈, 허리 통증 이게 되게 심했는데 둘째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느낌상 이 K2를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약간 도움이 되는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는 난임 예방 그리고 뼈 건강 목적으로 먹고 있고 이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느끼기에 건강기능식품 아르기닌으로는 효과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이거는 일반 의약품이에요. 아스파르트산이랑 이제 아르기닌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일반 아르기닌만 있는 것보다는 흡수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먹어주면은 뭐가 좋냐면 자궁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조금 더 착상이 잘 되게끔. 그러면 이 아르기닌은 임신 후에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임신 전에만 먹고 임신 후에는 저는 굳이 추천은 안 드려요. 태아보다도 좀 이렇게 혈류가 이제 증가하면 갑자기 자궁이 커지면은 좀 피부임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임신 전에만 먹고 임신 후에는 안 먹었어요. 근데 이 아르기닌이 이제 정자에도 도움을 주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남성분들도 같이 임신 준비할 때 먹으면 좋죠. 근데 엽산도 남성분들도 같이 먹어야 돼요? 네네, 맞아요. 네. 이것도 같이 먹어야 되나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굳이 저는 안 먹어도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아르기닌이랑 엽산은 남성분들도 같이 드시는 걸로? 네네. 이거는 임신 전에 먹은 거고 지금은 이제 이거 철분제랑 칼슘, 마그네슘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D3랑 K2랑 칼슘, 마그네슘까지 먹으면 뼈 건강에 더 좋고 또 이제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궁이 확 늘어나고 아기가 계속 잘 커야 되기 때문에 철분, 혈액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서 처방으로도 해줘서 이거는 지금 싸게 먹고 있는 거고 보건소에서도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헤로바유가 80mg이나 들어있어요.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처방 받아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의약품이긴 해서 30개짜리 뭐 주세요 하면은 주긴 하는데 그래도 처방이 더 싸고 처방받아야 더 저렴하게. 네, 그래서 그냥 산부인과 갔을 때 저 이거 좀 처방해주세요 하면 해주세요. 사실 이거는 제가 칼슘, 마그네슘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산 건데 마그네슘이 더 주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빈속에 먹으면 좀 저는 위가 약한데 조금 속이 쓰려가지고 근데 마그네슘이 또 임산부 되면은 다리 쥐나는 거 되게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있어서 그런 쪽엔 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K2랑 이거 K2가 겹쳐가지고 동시에는 안 먹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거나 그렇게. 이거는 그냥 철분제 분말로 된 거. 근데 저는 이 철분이랑 이제 비타민 C가 같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철분 CC가 비타민 C랑 철분 같이 있는 리포점으로 된 흡수율을 높인 제품인데 이거는 딸기 맛이 있고 이거는 맛이 없으니까 입덧을 할 때는 오히려 이런 맛이 있으면 또 안 들어가요. 하긴 그 향이 약간 맞아요. 저는 막 이거 먹다가 아예 이제 향이랑 맛이 없는 걸로 바꿔가지고 먹기도 했고 함량도 이게 80으로 더 높으니까 임산부는 좀 많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먹어주면 가성비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임신 중에 먹는 거고 비타민 이거는 일반 의약품 비타민 B군인데 다들 비타민 B 피로회복에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거는 활성형 비타민 B가 아니다 보니까 효과가 좀 덜하고 저는 그런 거는 조금 더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피곤할 때만 이거 매일 먹지 않아요. 이거는 100ml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먹지는 않고 정말 피곤할 때 한 번씩 먹어요. 그러면 좀 바짝 저한테는 너무 효과가 있어가지고 1회 1정 네, 하루 한 번만 하나 매일 먹다 보면 이게 정말 피곤할 때 또 효과가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나 오늘 죽겠다 싶을 때 하나 하고 그럼 이거랑 이 라라올라랑 같이 먹어도 돼요? 같이 먹어도 돼요. 그럼 좋죠. 또 여성 영양제 추천이라고 하면은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오메가3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근데 이제 오메가3가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이제 수치 떨어뜨려주고 콜레스테롤 개선에만 좋은 줄 아는데 최근에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준다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슐린이 우리 혈당에 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이거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세포나 이제 간 같은 데 저장을 해두거든요. 근데 우리 피에 포도당이 많으면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고 또 당뇨도 생기지 혈당이 많으면 그리고 좀 합병증이 생기고 또 염증, 피부 트러블도 잘 생기고 또 체중도 살도 잘 안 빠지게 되고 내 얘긴데? 그래서 요즘 오메가3를 굉장히 많이들 권장하고 있어요. 그 포도당 수치가 높으면은 만성염증도 잘 생기거든요. 근데 이 오메가3를 먹어주면은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을 좀 좋게 만들어줘요. 살도 좀 잘 빠지게끔 도와주고 염증 반응, 예를 들면 아토피나 뭐 비염 같은 것도 좀 개선을 해주고 또 피부 트러블 뭐 여드름이 난다거나 뾰루지가 올라온다거나 트러블 같은 네,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주고 당연히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그래서 약간 좀 만병통치약처럼 요즘 막 홍보가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고르는 기준 맞아요. 이게 중요한데 오메가3가 먹으면은 저는 위가 약한데 또 비린 오메가3 먹으면 그게 확 올라와요. 역한 게. 사실 그게 딱 가장 먹어보면은 정확하죠. 근데 위가 많이 튼튼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원료사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메가3 원료사가 굉장히 많은데 알래스카 오메가3가 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KD 파마라는 것도 유명하고 폴라리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알래스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제조를 하다 보니까 먹어봤을 때 가장 비린 맛이 없고 좀 편차가 많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제품은 다 알래스카 오메가3를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그 나온 제품이 오메가3 추어블인데 이거를 이거 그냥 씹어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 없이 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비린 맛 안 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 추어블 오메가3를 만들면은 향이랑 합성 향료랑 그리고 첨가물을 엄청 넣어요. 전 근데 처음에 그래서 오메가3를 추어블로? 이거 씹었을 때 확 비린맛 날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안 나요, 그 맛이. 그래서 진짜 성인분들한테 드려도 너무 다 이거 대박이라고 다 좀 그러시고 애기들한테도 먹여도
이제 애기들이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고. 오메가3는 원래는 보통 다 삼켜서 먹는데 저는 이렇게 씹어서 먹는 걸로 오메가3 만들 때 이게 600mg인데 1000짜리 이상을 먹는 것보다는 600을 뭐 한두 번 먹는 게 저한테는 더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용량을 낮춰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네네. 저희 모든 분들이 드시면 좋다. 그리고 또 비타민 D. 네. 비타민 D가 우리 모두 다 뼈 건강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 뼈 건강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고 오. 그리고 면역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오. 근데 비타민 D가 지용성이어서 막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결핍이신 분들은 만까지도 먹어도 되고 저는 4000IU를 매번 꾸준히 먹었어요. 이것도 보면은 그 아이유가 그 용량인 맞아요. 거죠? 이것도 5000IU예요. 저는 이 정도로 고함량을 먹어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전혀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니면은 5000이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먹으면 되거든요. 이제 5000 정도 초기에는 먹다가 유지 용량으로는 2000 IU 정도로 좀 낮춰가지고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초반에 그 5000 IU를 먹는 거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주기 먹는 걸 보통 추천드려요? 한 달 정도만 먹어도 많이 이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5000 정도 먹고 그 다음에는 유지로 2000. 비타민 D는 보통 언제 먹어요? 유산균은 보통 아침 공복에 먹잖아요. 네네네. 얘는 그럼 비타민 언제 D는 먹어요? 그냥 식후에 먹으면은 더 좋아요. 왜냐면 지용성이어서 그냥 음식물이랑 같이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거 막 그냥 생각날 때 먹어요. 오메가3도 식후에 먹는 게 네, 좋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위장장애가 없어서 저는 빈속에도 먹어요. 네. 그리고 부종이 있는 경우에 먹으면 좋은 거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부종은 원인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항상 종아리랑 다리 부분이 부어있거든요. 아니면 얼굴 위쪽으로 부어있는 분들은 저기 림프선 마사지 해주면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첫 번째 그리고 운동 그리고 체형이 이제 잘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체형 교정이 잘 되는 거 이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제가 이거 없는데 먹었던 게 이제 이거는 일반 의약품 칠센 우리가 치질약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맥혈을 좀 네. 잘 혈액순환 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요거를 먹었을 때도 좀 부종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좀 의외로 철분이 많이 부족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다리 부종이 있을 수 있어요. 생리주기가 되면은 많이 혈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핍이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분을 많이 먹어주면은 이런 부종에도 좀 완화가 되는 디오스민은 일반 의약품이어가지고 약국에만 팔아요. 근데 이게 치센 아니어도 디오스민의 성분의 약이 많거든요. 그건 또 굉장히 저렴하니까 좀 가성비 있게는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임신 준비 중에 먹으면 좋은 거 제가 또 빼먹었는데 오메가3도 먹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오메가3는 DHA랑 EPA 두 가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DHA가 모든 사람의 뇌의 거의 60-70%가 DHA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DHA를 먹으면은 뇌 발달하는데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니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생선을 맨날 먹으라고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해양의 중금속이 좀 축적이 될 수 있어서 이제 맨날 먹는 걸 권장은 하진 않아요. 원래는 보통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지만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검출도 다 하기 때문에 제품이 차라리 이렇게 영양제로 먹는 게 더 낫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좋은 원료사의 경우에는 원료사 자체 내에서 그런 중금속 검사라든지 선배들 검사를 다 해요. 근데 그 비주류의 원료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원료사를 잘 체크해야 되는. 맞아요.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막 캐나다 오메가3 이런 건 안 좋아요. 진짜요? 네,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알래스카 오메가는 이제 미국 산이에요. 그리고 뭐 노르웨이산 이것도 이런 것보다도 좀 원료사 이름이 있는 그런 게 저는 더 좋지 않나. 이 DHA가 뇌 발달에 이제 도움되는 거고 EPA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의외로 이제 아이들이 먹었을 때는 ADHD에 뭔가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도 있어가지고 오메가3는 진짜 다방면으로 또 뭐 우울증에도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저기 다 좋네. 맞아요, 다 네. 좋아서 그래서 오메가3는 꼭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뭐 이노시톨이랑 이런 것도 먹으면 좋은가요? 이노시톨은 이제 다낭성 증후군 있는 분들이 드시면 좋은데 저도 이거를 임신 전에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생리주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그런 또 약간 케바케가 있다. 근데 먹으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난자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난소에도 좀 도움을 주니까 그런 다낭성 증후군의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다음 유산균 추천? 네, 유산균. 네. 유산균도 맞아. 너무 맞아요. 많으니까. 이거는 진짜 유산균은 정말 마케팅을 너무 다들 속이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유산균은 진짜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100억 보장이라는 수치밖에 못 넣어요. 내가 아무리 1000억을 넣고 2000억을 넣어 투입을 해도 100억 보장밖에 못 써요. 근데 이제 개별 인정형을 받으면은 뭐 드시모네 같은 경우에는 1000억까지도 이제 적어놓긴 하는데 보통은 그 제품 제외하고는 다 100억밖에 못 쓰는데 이제 이게 너무 웃긴 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그런데 식품은 건강기능식품보다도 뭔가 기준이 덜 까다로워서 500억 투입인데도 막 500억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투입됐다고 해서 다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기한 내에 100억이 보장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저희도 거의 5, 600억을 투입을 했는데 이제 그게 2년 동안 저희는 보장이 되는 제품인 거거든요. 최소 이제 한 500을 넣어야 100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100억을 투입했다. 이러면은 사실 이게 뭐 몇십억으로 확 주는 거고 그 소비기한 내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균종을 19종 넣었다. 뭐 18종 넣었다. 이런 거보다는 한 10종 미만으로 넣는 게 좋아요. 오, 진짜요? 왜냐면은 이제 균주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균주가 있고 값싸고 좀 투입수를 늘리려고 넣는 균주가 있고 싼 균주가 있고 한데 그런 거를 막 여러 가지 넣다 보면은 사실 각 균주마다 연구된 데이터들이 다 다르고 한데 그거를 조금씩 넣어봤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유명한 균주를 넣었는지를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원료사를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 크리스찬 한센이랑 듀폰 다니스코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이제 크리스찬 한센을 넣었는데 크리스찬 한센이 이제 세계 1위 유산균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요거트 이런 거 만들려면 LGG 균주를 넣어야지 요구르트로 발효가 되거든요. 근데 이 LGG 균주가 가장 많이 연구가 된 유산균 균주예요. 근데 이게 또 유산균이 정말 되게 어려운 게 풀네임이 L 락토바실러스 람누서스 LGG인데 타사에서도 만약에 L 람누서스 GG라는 균주가 있어요. 근데 원료사가 달라. 그러면 얘네는 다른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 그죠? 이게 이게 따지면 이런 거죠. 사람인데 보미님과 저와의 차이인 거예요. 그냥 같은 한국인이 네, 맞아요. 다른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미생물은 사람보다는 염기서열이 단순하니까 그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해서 계속 복제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염기서열이 잘 하고 있는 원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크리스찬 한센이고 LGG의 오리지널은 이제 크리스찬 한센 거고 그런 식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비싸요, 굉장히. 균주가 제일 좀 비쌌었는데 그래도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크리스찬 한센 아니면은 듀폰 다니스코 이런 원료사들 거 드시는 게 좋고 균종이 많지 않은 거 한 10종 미만
그리고 건기식 그게 붙어 있는 맞아요. 거. 건기식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보장인지 100억 보장인지 50억 보장인지. 돌 미만 아이들 경우에는 100억은 그 아이들한테는 좀 과해요. 네. 그래서 돌 미만인 애들한테는 저는 20억에서 50억 사이가 좋은 것 같고, 이제 돌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장내 면역 체계가 발달이 되니까 100억 이상 먹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면역력 떨어질 때 먹으면 좋은 게 그래서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의 종합인데, 오메가3 그게 염증 네네. 조절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D, 비타민 D가 면역력에 좋고, 그리고 그 플러스 해서 뭐 감기가 자주 걸린다 하면은 이제 호흡기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 프로폴리스, 이 정도. 면역과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푹 이제 잠을 잘 자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해요. 수면에 좋은 그런 영양제가 네네네네. 있나요? 수면에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바라는 거를 합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게 좀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 근육이 이완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잘 이완이 되어 있는 게 수면에도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가장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것 같고. 그럼 운동하는 분들은 마그네슘 먹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카페인을 진짜 많이 먹잖아요. 네네네네네. 커피. 네. 그러면 이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쭉쭉 배출시켜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마그네슘을 먹었을 때 좀 효과를 잘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그거랑 멜라토닌 같은 게 있는데, 사실 멜라토닌은 이제 밤낮이 좀 바뀐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교대 근무하거나.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멜라토닌 되나요? 그게 이제 처방으로만 되고, 요즘은 뭐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멜라토닌으로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그리고 태아닌도 좋아요. 태아닌은 뭐 그것도 카페인이랑 반대되는 작용을 해요. 카페인은 각성이라면 태아닌은 좀 우리 그 뇌파에서 안정적인 때 나오는 뇌파를 발생하는 데 도움을 주게끔 해서 신경 안정에 좀 도움을 준다? 태아닌? 네. 그러면 태아닌이랑 마그네슘 같이 먹어도 돼요? 네, 같이 먹어도 돼요. 네. 그리고 막 요즘은 이 태아닌이 뭐 애들 뭐 ADHD에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가 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수준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거 먹는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모든 게 다 그래요. 연구라고 해서 그게 100%가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걸러서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숙취템. 저는 그 약국할 때 좋아했던 숙취템이, 지금은 임신을 해서 술을 안 먹지만 수렌유한이라고 있어요. 그게 막 울금이랑 뭐 이런 거 들어있는 한방제였거든요. UDCA 우르사이는 성분도 들어있고. 이거예요? 네, 이거. 이거 환인가요? 네, 환.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았어요. 그거랑 이제 달달한 거 항상 약국 가면 앰플 타주잖아요. 네. 이제 포도당 같은 게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좀 달달한 걸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엉겅퀴 들어있거나 뭐 밀크시슬 타져 있는 앰플, 그런 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은 조금 취가 덜한 것 같고, 근데 또 그 음주 전에 겔포스 같은 거, 그런 걸로 위를 한번 싹 감싸주면 또 술이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음주 전에는 겔포스 같이 좀 위를 보호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음주 후에 숙취가 심하면 그 추천해주신 조합으로 먹어. 네, 맞아요. 근데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숙취 있으면 머리 막 깨질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때 타이레놀 드시면 안 되는 건 다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왜 안 돼요? 그게 이제 술이랑 타이레놀이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이게 서로 경쟁을 해서 알코올이 이제 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되는데, 이게 빨리 더 좋은 물질로 대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레놀이 들어가면 이 알데하이드 성분으로 좀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간 손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냥 참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두통이 가실 때. 타이레놀 아닌 진통제를 먹으면 돼요. 이부프로펜이랑
뭐 덱시- 이지식스 네, 그런 거. 얘는 금지. 눈에 좋은 영양제나 뭐 인공 눈물이나 이런 거. 눈에 좋은 영양제는 안구 건조가 심하다. 그러면 오메가3가 이거는 오메가3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건조한 눈 개선. 네. 그래서 오메가3는 건조한 눈에 좋은 거고 노화가 많이 된 경우에는 루테인. 근데 그거는 한 40대 이후부터는 황반 쪽에 변성이 생길 수 있어서 예방 목적으로는 루테인, 뭐 아스타잔틴 이런 거 드시면 좋은데 내가 막 20대고 너무 애기고 이러면은 황반 변성 예방 목적으로는 루테인은 크게 추천드리진 않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빌베리 같은 게 강력한 항산화제여가지고 빌베리? 네, 빌베리. 빌베리가 이제 눈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그런 걸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인공 눈물은 추천해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나는 일회용을 선호하는지 아니면은 통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내가 정말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나는 달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통이 그게 한 10,000원이 안 되니까 7,000원 정도 하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넣는 게 저는 좋은데 그 중에서 저는 프렌즈 아이드롭 좋아해요. 프렌즈 아이드로? 네, 그게 들어봤어요. 쿨한 거 있고 그냥 별로 안 시원한 거 있고 막 이런 강도가 다른데 저는 프렌즈 아이드롭 좋아했고 일회용은 처방받아서 쓰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게 히알루론산, 이제 화장품에도 많잖아요. 촉촉하게 해주는 거. 히알루론산 함량이 높은 게 처방으로 나와서 그거 아니면 약국에도 좀 저함량으로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처방받아서. 네, 근데 그 일회용은 사용하실 때 한두 방울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플라스틱 이게 톡 따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한두 방울 버리고 이렇게 눈에 넣어주셔야 돼요.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그냥 일반 그걸로 좀 안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추천해주실 진통제나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타이레놀은 저한테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액상 나프록센. 나프록센? 네, 탁센. 탁센. 아니면은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액상으로 된 거. 근데 그것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스코폴라민이라는 진경제예요. 그거는 막 배가 꼬일 듯이 아픈 거. 그런 거를 같이 드시면은 더 강력하게 드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부스코판.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정말 심하신 분. 탁센이랑 부스코판 이렇게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같이 드셔도 돼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저는 타이레놀은 저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슬러블이나 이런 거에 좋은 약국템. 흉터가 있는 거는 노스카나랑 더마틱스 울트라겔. 근데 켈로이드성, 이렇게 피부가 울퉁불퉁한 거는 더마틱스 울트라겔. 색소 침착이라든지 켈로이드가 심하지 않다 그러면 노스카나겔. 흉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살리실산도 화장품에서 많이 쓰잖아요. 각질 제거에 이제 살리실산이 도움이 되는데 그게 클리어틴. 그래서 블랙헤드, 뭐 화이트헤드 있으신 분들 각질 제거에 이제 함량이 화장품보다 높으니까. 근데 그러면 자주 사용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근데 이제 여드름 심하신 분들 이 사용하는 거 데일리로는 이제 화장품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각질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게 진짜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세비타비. 전 처음 봤어요. 그래요? 이거 연고예요? 이거 겔이에요. 이게 비타민 B3인데 니코틴산 아마이드거든요. 피지 분비를 조절해줘요. 근데 피지가 많이 나오면은 모공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냥 기초처럼 바르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T존에 바르라고 이제 많이 알려주시는 거고 그래서 비타민 B3 같은 경우가 여드름에도 영양제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르는 걸로 나온 거고 이거는 지금 단종이 돼서 안 나오는데 이거 알아요. 그죠? 뭐 피부과 망하게 하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진짜 묽게 해서 이게 농도가 0.025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타민 A 약간 레티놀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피부가 턴오버가 돼야지 좋은 새살이 다시 돋고 안 좋은 거는 벗겨나고 이거잖아요. 그 턴오버 주기를 빨리 해주는 게 이런 비타민 A의 효능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안 나오는데
요즘 이거 대체제로 디페린겔을 많이 써요. 디페린겔? 네, 디페린겔. 근데 이게 제가 써보니까 진짜 각질이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크림이랑 이런 걸로 묽게 해가지고 진짜 소량만 이렇게 짜가지고 묽게 해서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처음에는 자극감이 너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이게 단종이 돼서 지금 디페린겔을 많이 쓰세요. 임산부. 아, 이거 임산부 쓰면 안 돼요. 그쵸? 네, 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고르라고 하면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게 그게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니까. 근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가 여기에 진짜 큰 회사 아닌 이상 작은 식품 회사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거기도 다 해썹 인증 받고 하는 거지만 하긴 막 영양제인 줄 알고 먹어도 그게 건기식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난을 너무 많이 쳐요. 혼합 음료인 경우도 많고. 네, 근데 이게 혼합 음료라고 다 나쁜 건 절대 네.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너무 부풀리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과대 광고. 네, 막. 신고를 당해도 벌금을 내서라도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게 뭔가 잘 이득이니까. 이득이니까 좀 과대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구매하기 전에 건기식인지 그거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겠네요. 근데 사실 또 식품이 나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정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진짜 문제인 게 발기부전 뭐 이런 거 강하게 막 네. 마케팅하는 거 아, 그리고 막 이거 먹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어요. 이거 먹었더니 뭐 가슴이 커졌어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그런 거는 진짜 광고가 너무 자극적이면 약간 네, 맞아요. 거르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그거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은 그런 식으로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엄하니까. 네네네. 식품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그거가 조금 더 단속이 심하지 않으니까 식품 쪽이 과대 광고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너무 보여서 근데 식품도 사실 너무 좋거든요. 근데 좋은 제품들도 분명히 맞아요. 있지만 많아요. 그리고 체중 감소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현대인들 많이 피곤하잖아요. 진짜 내가 다른 거 다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 조합은 무조건 먹어라 하는 거 있어요. 뭐 비타민 B, 마그네슘 그게 좀 피로에는 그 두 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아르기닌, 비타민 B는 이제 꾸준히 먹어주는 게 좋긴 한데 네. 고함량을 저는 매일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아 비타민 C 너무 좋죠. 비타민 C는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거. 근데 비타민 C는 항산화, 피부 기미에도 진짜 확실히 비타민 C 먹으면 환해지는 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 막 메가도스 이러면서 막 엄청 고함량 먹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3,000 정도? 저는 3,000ml는 근데 좀 너무 쉬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1,000ml 정도를 꾸준히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꾸준한 게 항상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칠라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